첫 시간이고요. 첫 노트에서는 자바를 소개하는 파트, 자바를 소개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바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문법, 기본적인 문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는 콘솔에 출력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고,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두 가지를 또 노트 내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수업은 오브젝트 얼리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객체 지향 부분을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한다. 그래서 객체 지향 관련된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언어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겠죠. 언어들마다 다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의 특성을 이해해야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익히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뭔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게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바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지금은 없어진 회사인데 선이라는 회사에 있는 저 두 사람, 제임스 고슬링과 패트릭 노튼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선이라는 회사는 예전에는 PC라는 게 있었고 90년대, 80년대 여기에는 PC라는 게 있었고 이 PC는 되게 성능이 떨어졌었어요.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급으로 되게 우수한 컴퓨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워낙 고가고 세계 몇 개도 안 돼. 그러면 요 PC와 슈퍼컴퓨터 사이에 뭔가 서버 역할을 할 또는 고성능의 어떤 컴퓨팅 작업을 할 컴퓨터들이 필요했고 그것들을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요즘 워크스테이션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그때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선이라는 회사가 중점적으로 뒀던 게 그 워크스테이션들을 만드는 회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PC라는 것들이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서 그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게 별로 어떤 큰 역할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시장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회사가 나중에 누가 인수해요? 오라클에서 인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바가 오라클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오라클은 DB 회사죠. 그렇죠? DB 회사입니다. 자바는 원래 최초에는 자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진 않았고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오크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언어를 만들게 된 계기는 뭔가 돈이 될 걸 만들어야 되겠죠. 회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좀 일찍이 만든 것 같아요. 먼저 선구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 인베이드 시장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인베이드 시장이 커질 걸로 생각을 해서 이 인베이드라는 게 뭐예요? 컴퓨팅 요소들이 들어가지 않은 어떤 기계나 장치에 컴퓨팅 요소를 넣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능들을 동작시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소프트웨어로 이용해서 그 기계를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위주로 동작시킨 것들이었죠. 기계적인 장치라든지 아니면 회로를 만들어서 동작시키는 거였습니다. 냉장고, TV, 다 그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냉장고나 TV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컴퓨팅 장치들이 들어가고 있죠. 심지어 이건 아니겠지만 전등에도 이제는 컴퓨팅 장치들이 들어갑니다. 네트워크 장치들이. 그래서 팔잖아요. 조그마한 필립스 전구들 사면은 그거를 요 리모컨으로 이렇게 와이파이 내 집에 있는 AP에 연결해서 킬 수 있고 끌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IoT 시대라고도 하죠. IoT 시대. 그래서 원래는 컴퓨팅 장치 전혀 안 들어갈 것 같은 거에도 이제는 들어간다.
뭐 심지어 이런 책상이나 의자 같은 데도 넣을 수도 있겠죠. 이제 좀 더 지나면은. 뭐 필요해서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컴퓨팅 장치가 들어간다는 거, 컴퓨팅 장치라는 건 뭐냐면은 CPU가 있어야 되겠죠. 컴퓨팅 장치라고 하면 CPU가 있어야 되겠고 또 뭐가 있어야 돼? 메모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CPU라는 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는 거겠죠.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가 저장되어 있을 뭔가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메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CPU와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야 컴퓨팅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CPU는 이 메모리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동작시키겠죠. 그리고 요즘은 또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늘 또 하나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야? 네트워킹 요소가 들어가겠죠. 그게 뭐 와이파이 됐든 RFID가 됐든 뭐가 됐든 블루투스가 됐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뭔가의 언어를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겠죠. 소프트웨어니까.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고급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편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가전제품과 같은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고급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고자 자바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자바가 그 용도는 별로 안 쓰이는데, 이 사람들이 이 자바라는 언어를 만들었던 계기는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언어를 만들게 되면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냐?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인베이디드라는 것들은 PC는 대부분 다 지금은 뭐 인텔 그 아키텍처 갖고 다 돌지만, 기본적인 인베이드 시장에서는 CPU가 다양한 종류의 CPU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CPU들. 그러면 어떤 언어로,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된 코드는 CPU가 이해 못하죠. 뭘 해줘야 돼요? CPU가 이해하는 언어를 뭐라 그래요? 기계어라 그래요. 머신 랭귀지. 그럼 CPU가 다르면은 호환되는 거 말고 CPU가 전혀 다르면 뭐가 다르겠어요? 기계어가 다르게 됩니다. 기계어가 다르게 돼요. 기계어가 다르게 되면은 뭐가 필요해? 고급 언어로 만들면 그걸 번역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옛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 이전에 알고 있던 언어들은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언어로 프로그램들을 짜. 고급 프로그램 언어 C로 짜. 그러면 그 짠 프로그램을 하나의 컴퓨터, 한 종류 PC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돌리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 컴파일러라는 게 필요해요. 컴파일러가 필요해서 이 컴파일러들이 헬로라는 고급 프로그램 언어를 번역해서 얘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행 코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CPU들이 다 다를 거예요. 뭐 이런 macOS 이런 건 아니겠지만 다 다를 거예요. 뭐 기계어도 다르지만 OS 자체에도 또 이게 또 돌아가는 그 실행 파일 만드는 방식도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컴파일러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여러 종류의 CPU에서 돌리고 싶다. 그러면 각각 컴파일러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방법보다 이제 그 자바에서 선택한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을 선택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소스 코드를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를 이 번역된 요거를 여기서 실행하려면 한 번 더 번역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한 번 더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근데 실행 파일을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얘는 요거를 만들어 놓으면 얘는 얘를 한 줄씩 해석하면서 얘한테 전달해서 실행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컴파일 방식이 아니라 번역 방식이라고 그래요. 인터프리터 방식. 그러면 얘하고 기본적으로 요 그림을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얘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문제점이라고 보는 차이. 그냥 여기 써 있는 거 말고 뭐 어떤 차이가 딱 보이는 차이. 얘는 한 번에 쫙 번역해서 실행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실행하면 돼요. 얘는 어떻게 실행을 해?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한 주씩 또 얘에 맞게끔 번역해서 얘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실행하는 속도는 어느 게 빠르겠어요? 이쪽이 훨씬 빠르겠죠. 얘는 느려요. 기본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속도는 이 방식이 훨씬 빠르다.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장점은.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들은 뭐가 있으면 실행할 수 있어요. 얘만 있으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JVM이라는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실행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컴파일러를 만들면 되고 이런 방식을 만들고 싶으면 뭘 만들면 돼? 얘네들만 만들어주면 되죠. JVM이라는 것만 만들어져 있으면 어떤 컴퓨터 환경에서나 동일하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어요. 얘만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이제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럼 언어를 사용자들이 쓰게끔, 프로그램을 쓰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를 만들려면은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다양한 환경에 쓰게 되면 얘를 만들어줘야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컴파일러를 만들지 않고 JVM이라는 걸 만들어주면 돼요. 얘는 다 똑같은 거고, 요 JVC라는 거는 여기가 차이가 없어요. 요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환경에 있어든지. 그쵸? 자바 코드를 작업하는 건 여기서 프로그램도 달라지지 않아요. 자바 언어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어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 이 자바 C라고 하는 건 언어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여기나 다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면 되고. 그래서 얘만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얘를 만들든 얘를 만들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게 더 편하냐면 얘를 만드는 게 더 편해요. 얘를 만드는 게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편하고 또 하나의 차이는 여기서 실행하는 주체는 운영체제가 주체가 돼요. 운영체제가 허접하거나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운영체제가 별로 안 좋으면은 이 코드와 상관없이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실행을 얘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통제를 얘네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더 통제를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실행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를 얘는 코드상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데 얘는 좀 달라요. 너무 또 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차이를 하나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포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f라는 함수를 불러요. f라는 함수를 포문에서. 그럼 여기가 포문이 100번 돈다. 그럼 f 함수를 몇 번 부르겠어요? 100번 부르겠죠. 그러면 이 코드를 최적화하고 싶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가장 심플한 방법이 뭘까? 컴파일러가 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 응? 그쵸. 요 자리에다가 요 코드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인라인 한다 그래요. 물론 사용자가 인라인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 모듈화해서 짜는 게 편하잖아요. 프로그램은.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을 막 짜놓으면은 속도를 좀 빠르게 최적화하기 위해서 여러 작업들을 컴파일러가 해요. 그 중에 가장 그 쉬운 것 중,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함수가 한 100번 호출되면 함수를 호출하고 돌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시간이 걸리니까 얘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 호출에 걸리는 시간이 사라지죠. 비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그냥 호출했을 때보다 이거 했을 때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컴파일러 방식에서는 요 C 같은 데서는 여기가 printf다. 그러면 코드를 못 갖고 와요. printf면. 인라인 할 수가 없어요. 이해돼? 인라인 할 수 있을까? 코드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뭘 갖고 있어요? 기계 코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못해요. 컴파일러에서는 최적화를 하면 뭘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만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에서 부르는 코드는 그 인라인 하는 데는 활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쪽은 달라요. 이쪽은 모든 코드를 그 JVM이 다 갖고 있어요. 라이브러리 코드까지. 요 바이트 단위의 코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인라인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어떻게 뭘 이해해 줬으면 좋겠냐면은 이제 자바가 사용하는 방식과 우리가 기존의 C나 C++에서 사용했던 방식이 다르다. 오케이? 그건 이해됐죠? 이 방식은 얘에 비해서 실행할 땐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렇죠? 그것도 이해되죠? 왜? 다 번역해 놓은 거니까. 얘는 실행하면서 번역해야 되니까 그 번역하는 시간 때문에 느리다. 그런데 얘는 실행해야 하는 주체가 OS고 이쪽에서 실행하는 주체는 JVM의 특수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이 JVM이 실행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최적화 포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장점, 단점이 있다. 무조건 얘가 우수하고 얘는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얘도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통제를 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봐도 컴파일러를 개발하는 것보다 얘를 개발하는 게 쉽대요. 그건 나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 개발 안 해봐서. 그래서 얘가 더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방식을. 그래서 자바는 코드를 컴파일하면 기계어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번역되는 게 아니다. 중간 코드라는 거 번역이 돼요. 그걸 중간 코드라 그래요. 왜? 한 번 더 번역이 돼야 되니까 요거를 인터미디어 코드, 중간 코드. 또 다른 말로는 바이트 코드라 그래요. 왜? 바이트 단위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지 무슨 의미인지 얘가 이해하는 언어니까. 그래서 얘를 번역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드는 것 중에 또 하나 얘네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 실행되는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 문제가 안 생기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컴파일러들은 컴파일러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어떤 결과들이 어떻게 될지는 되게 확신하기가 어려운데 이쪽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실행을 자체까지 통제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보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방식을 써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다양한 CPU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CPU를 사용해야 되는데 인베이드 소프트웨어 목적으로 했으니까 거기서 얘네들 생각에서는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파일 방식보다는 해석 기반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해석 기반이라는 걸로 된 거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 번째 특성은 강건성입니다. 강건성. 그래서 소프트웨어 코드가 강건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코드에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걸 강건하다 그래요. 강건성. 그래서 코드가 문제가 안 생겨야 돼. 오류가 발생을 안 해야 돼. 아니면 오류가 발생 안 하게 만들 수는 어렵겠지만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게 코드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자바는 C나 C++에서는 워닝을 줄 수 있는 어떤 수준의 문제들을 여기서는 컴파일 에러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엄격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C에서는 int n이 있을 때 n 이퀄 1.5 문법 오류는 아니죠. 근데 이거는 자바에서는 문법 오류예요. 문법 오류예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걸 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돼요, 직접. 내 의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0.5라는 게 잘려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지 실수로 이렇게 한 건지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바는 되게 코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없애요. 그러니까 이 자바는 뒤에도 얘기했지만 C++에 있는 문법들을 차용을 많이 했습니다. 차용을 하면서 다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 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C++에서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죠. 객체지향이니까. 근데 C++의 상속 중에 문제 소지가 조금 있는 게 뭐냐면은 다중상속이라는 거 있어요. 다중상속. 그래서 자바는 다중상속을 못해요. 부모는 한 명만 있을 수 있어요. 한 클래스의 부모는 한 개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C++를 따라서 언어를 만들었는데 자바는 만들어졌지만 C++에 있는 모든 요소를 안 갖고 오고 일부만 가져왔어요. 그럼 안 갖고 온 요소들이 뭐냐? 강건성에 도움이 안 되는 요소는 안 갖고 왔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는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해석 기반으로 만들었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바 코드는 자바 코드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JVM이라는 게 필요해요. JVM이 설치되어 있으면 어디서든지 자바 코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뭘 실행할 수 있나? 요거 실행할 수 있죠. 뒤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요즘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고 싶어. 그럼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컴파일러를 만드는데 얘를 번역을 뭘로 번역하면 뭐가 나오도록 해요? 자바에 사용되는 바이트 코드, 중간 코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드는 어디서 실행할 수 있어요? JVM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스칼라, 그룹이라는 언어들이 있어요. 등등. 걔네들 뭐냐? 새로운 언어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뭘 만드느냐면 컴파일러를 만들었는데 그 컴파일러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컴파일러가 아니야. 뭘로 번역해줘? 자바가 JVM이 이해하는 바이코드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코드는 또 어디서 실행할 수 있어? JVM을 가지고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언어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요것만 있으면 요거를 다 실행할 수 있으니까 요걸 새로 만드는 거죠. 자바 C라는 거. 내 마음대로. 그래서 자바의 바이코드는 JVM이라는 해석 기반만 있으면 실행 가능하면 어느 환경에서나 실행할 수 있다.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윈도우쓰든 뭘 쓰든 간에 여러분 시스템에 JVM은 깔려 있어요. JVM은. 그거를 JR이라고 그래요. Java Runtime Environment. 그래서 대부분 깔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브라우저에서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독립적으로 설치된 소프트웨어에서도 일부 자바 코드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JVM을 설치해야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JRE만 설치하면 안 되고 이제는 그 디벨로퍼 키까지 설치를 해야 되죠. 컴파일러까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기 때문에 JVM이 설치된 어느 환경에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바를 월하라고 이동가능 write once run anywhere. 근데 이 말은 좀 과장된 말이고 한 번 쓰고 아무 데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실행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 JVM이 있는 곳에선 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뭐 시계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실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어디서 실행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여기서 실행하나 실행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코드라고 해도 여기서 실행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오버플로 나고 한쪽에서는 오버플로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바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항상 어떤 환경이 되든지 간에 실행 결과는 똑같이 맞춰줍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 빠뜨려먹은 것 같긴 한데 인베이드 소프트웨어에서 강건성이 왜 중요하냐? 인베이드 소프트웨어에서 오류가 나면은 그 결과는 일반 PC에서 소프트웨어에서 오류 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는 강건성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면 세탁기가 어떤 바코드 같은 걸 인식해서 아니면 거기에 옷에 있는 여러 가지 뭔가 무슨 칩들이 옷에 붙어 있는데 그걸 인식해서 온도를 저절로 맞춘다든지 등등을 하는데 오류가 생겨가지고 온도를 높였어요. 그랬더니 옷이 다 쪼그라졌어.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 제품은 판매가 안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가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처리하는데 거기에 오류가 생겨서 음식이 다 상했어.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를 감안하고도 그런 냉장고를 사지 않겠죠. PC야 우리가 게임하다 잠깐 죽으면 AC하고 다시 껐다 켜고 또 하겠지만 이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건성을 매우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자바를 개발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언어가 C++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모방해서 만들었어요. 문법을. 객체지향 언어로 만들면서 문법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바도 포문을 갖고 있겠죠. C++. 그런데 그것의 문법을 C++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if문, while문, 변수 선언하는 거, int에 차이 없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걸 카피했어요. 왜 그랬나? 가장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게 C++ 언어니까 C와 C++ 개발자들이 쉽게 자바를 쓸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C++ 문법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다 갖고 온 게 아니라 강건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안 갖고 온 거예요. 다 뺐어요. 예를 들면 연산자 재정의 이런 거 안 갖고 왔어요. 오히려 문제 소지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 복사 생성자 이런 거 없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갖고 온 거의 경우에 문법적인 것들은 요소들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나 C를 배웠던 사람들은 자바 코드를 보면 이해되는 코드가 많을 거예요. 왜? 문법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바라는 게 얘네들이 그런 목적으로 해석 기반, 강건성, 객체 지향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게끔 만들었어요. 인베이드 소프트를 위해서. 근데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누가 별로 쓰는 사람도 없고 그걸 주목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망해가고 있는데 하도 얘네들이 이제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가 성공을 못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 고민을 하면서 이들이 그 당시에 이제 확산되고 있던 것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지금 웹페이지들, 이 웹페이지들이 그 당시에 막 널리 퍼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웹페이지는 지금의 웹페이지하고는 수준 차이가 많이 컸어요. 거의 정적인 거예요.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컴퓨터하고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것도 거의 없고 되게 단순한 웹페이지들, 텍스트 기반의 웹페이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를 그 WWD가 급성장하니까 뭘 만들었냐면 이런 브라우저를 만들었어요. 브라우저를. 자바 언어를 가지고. 자바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자바 언어로 브라우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허접한 브라우저야. 기존에 그 당시 인기가 있었던 넷스케이프 이런 거에 비하면 모자이크 뭐 이런 거에 비하면 되게 성능이 떨어졌어요. 근데 기존에 없던 아주 특별한 요소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HTML 여기 이제 이 브라우저가 뭘 읽어서 보여주냐면 HTML 파일 읽어서 보여주잖아요. 디스플레이 해주잖아요. 근데 이 HTML 파일 안에 태그를 새롭게 하나 넣을 수 있게 됐어요. 그 태그를 하나 넣고 그 태그가 뭘 하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그 HTML 파일들, 뭐 JPEG 파일들이 쭉 서버에 있으면 내가 요거 갖고 오면 이제 갖고 와서 보여주는데 이제는 여기에 뭐가 또 추가되냐면 클래스라고 하는 자바 바이트 코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이트 코드를 웹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서버에. 올리고 요 HTML 안에다가 뭐 애플렛 해가지고 레퍼런스 해가지고 요 파일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요 클래스라는 그 자바 바이트 코드는 뭐가 있으면 실행할 수 있어요? JVM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죠. 얘를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자바로 돼 있어요. 뭐가 필요해? JVM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뭘 하냐면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이 코드를 어디서 실행할 수 있게 해줘요? 요 화면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화면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해지죠. 얘가 테트리스야. 그러면 요 브라우저에서 요 페이지 접속하면 뭘 할 수 있어요? 테트리스 할 수 있는 거예요. 코드니까. 프로그램 코드로 못 만들 게 뭐가 있어? 수만 가지를 만들 수 있죠. 코드. 그래서 요 안에서 코드를 실행한다. 라는 개념은 누가 제일 먼저 확장시켰냐면 자바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다양한 여기 기본적으로 뭘 써요?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램을 하잖아. 지금은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코드를 실행한다는 개념.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에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는 개념을 처음 얘네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 거죠. 오, 대단하다. 이거 갖고는 동적 웹 콘텐츠를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깔리고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그 당시부터 자바 언어가 잘 만들어진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점점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산됐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걸로 만든 거예요. 저도 많이 썼었어요. 지금은 이게
자바 코드로 만들어지지 않고 다른 걸로 만들겠지만 옛날에는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자바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찬호 경기를 TV 중계로 보는 게 아니라 연구실에서 대학원 때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컴퓨터 켜놓고 그 사이트 가면 ESPN 같은 사이트 가면은 요거 띄우면은 뭐 중계를 해준 거죠. 문자 중계 비슷한 건데 약간의 그래픽이 들어간 문자 중계가 되는 거죠. 지금도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자바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바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자바를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이 무궁무진해졌고 HTML 자체가 발전했어요. 그렇죠? HTML5라는 거랑 옛날 HTML이랑 되게 다르죠. HTML 또 CSS, 자바스크립트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웹페이지 작성할 때 이제 쓰는 거고 거기에 또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바가 그 용도는 많이 안 쓰이는데 현재는 백엔드, 웹 서비스의 백엔드를 개발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JSP, Spring 뭐 이런 것이 이제 자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것도 회사마다 달라. 어떤 회사는 자바 쓰고, 어떤 회사는 PHP 쓰고, 어떤 회사는 파이썬 쓸 거고, 뭐 여러 가지 써요. 백엔드로. 그것만 있냐 또 무궁무진한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바가 이쪽으로 많이 쓰여져 있고 또 하나 이제 자바가 이제는 사라질 수 없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드로이드가 나오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핸드폰의 OS는 뭐 지금은 이제 두 가지지. 안드로이드 아니면 iOS죠. 뭐 다른 거 있었나? 블랙베리? 몇 가지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드로이드 아니면 iOS예요. iOS는 맥에서 독점하는 거니까 뭐 빼면 다 거의 안드로이드죠. 그 안드로이드에서 SDK를 뭘로 썼어요? 자바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용 앱을 만들려면 뭘 알아야 돼? 자바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SDK를 익혀가지고 같이 써서 만드는 거죠. 그 SDK도 자체가 또 자바 기반으로 돼 있을 테니까 자바를 모르면 못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가 이제 그런 용도로 그 현장에서 쓰이고 있고 학계라기보다는 우리 학습하는 컴퓨터 공학도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자바만큼 훌륭한 언어가 없다. 그래서 저도 하루빨리 자바가 여러분 후배들이 입학하면 배우는 첫 언어가 자바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가 아니라. 요즘 또 학교에서는 파이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는 파이썬도 좋은데 모르겠어요. 워낙 성격이 다른 언어라. 그래도 C보다 낫다. 파이썬, 자바 갖고 이렇게 첫 언어를 배우면 상당히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가 95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발전하고 있고 요때부터 뭐 요때부터라고도 해도 되는데 요때부터 3월, 9월에 새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3월, 9월. 그래서 2019년 요 버전 12 우리가 이제 사용할 자바 버전 12는 2019년도 3월에 나온 거예요. 지금이 몇 월이지? 9월이죠. 그러면 13이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13이 나오겠고 예전에는 공짜였어요. 프리. 쓰는 것이 프리였는데 지금은 공짜는 아니에요. 오라클이 가져가면서 공짜는 아닌데 어떤 면에서 공짜가 아니냐면은 상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바를 이용해서 뭔가 개발해서 소프트웨어 판다. 그럼 나는 그 뭔가 비용을 자바에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처럼 공부하고 혼자 이렇게 노는 거는 공짜예요. 여전히. 공짜입니다. 그리고 버전들이 이렇게 빨리 나오면서
LTS라는 게 있어요. LTS. Long Term. S가 뭐였더라? Long Term Support. 그래서 LTS는 요 10일이 LTS예요. LTS. 그래서 LTS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보수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유지보수는 오랫동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상관없는데 현장에서 어떤 회사들이 잡아갖고 개발할 거면 뭐가 지원되는 걸로 개발해야지 편할까? LTS 버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나오는 보안 패치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로 보안 패치들이 계속 나와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패치해 주니까. 근데 얘네들은 12 같은 경우에는 패치 이제 안 해줘. 보안 허점이 나와도 그냥 자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좁은 시간에 새로 나온 기능도 익히고 써버린 거니까 최신 버전 12 갖고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또 봐야 될 게 이 라이브러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늘어났다가 대폭 줄었어요. 이렇게 현상 유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라이브러리들을 그러니까 버전업되면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 라이브러리를 개선하는 걸 주로 해요. 라이브러리를 개선하는 거. 또 하나는 뭘 할까? 요거 말고. 요 언어를 바꾸는 거 말고 또 뭘 할까, 얘네들이? 얘를 개선합니다. JVM을. 그러니까 버전업이 되면서 얘네들이 개선하는 게 크게 기본적으로 개선의 두 가지가 라이브러리를 개선하는 게 있고 JVM 자체를 개선하게 됩니다. JVM 자체를 개선하는 건 뭐야? 더 안전화되고 더 빠르게 자바를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컴파일, 속도 향상시키는 거, 실행할 때 속도 향상시키는 것들을 거기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언어에 새로운 기능들을 넣고 있습니다. 12에 새로 들어온 게 확정 안 됐어요. 13에 확정된 것 같긴 한데 스위치 익스프레션. 스위치 익스프레션. 이게 뭘까? 스위치 표현식이에요. 원래는 스위치가 뭐예요? 표현식이 아니라 스테이트먼트, 문이에요. 근데 얘는 표현식이야. 그러니까 n 이퀄 스위치 쓰면 요거의 결과가 n에 들어가요. 그게 스위치 익스프레션이에요. 여기에 뭐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요 값이 여기에 저장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스위치 문이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하려면 n 이퀄 3, n 이퀄 이렇게 해야 되겠지. 스위치 문 만들면. 문으로 하면. 근데 스위치 익스프레션은 여기다 쓰는 거예요. n 이퀄 스위치 뭐 어쩌고 만들면은 요거를 여기다 넣어줘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설명하는데 우리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12부터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콤마. 자바가 여기 요거를 해서 1,2. 이거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 저는 문법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얘네들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혀서 쓰면 좋아요. 재밌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새로운 언어들의 기능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언어의 기능이 안 들어와도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이유는 라이브러리들을 바꾸는 거예요.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JCL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JCL. JCL은 뭐냐면 콘솔에서 얘 실행한 다음에 자바 문들을 실행하면 실행시켜줘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산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계산기는 이렇게 띄우면은 막 여기 눌러야 되잖아. 이 소프트웨어가. 근데 그냥 n 이퀄 1 더하기 30 더하기 40 더하기 40 해가지고 땡 치면은 뭐가 나올까? 요 문장을 실행시켜줘요. 그럼 n 값은 뭐 77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간단한 코드들을 막 메인 같은 거 안 만들지 않아도 자바 코드를 몇 줄 치고 땅 치면 한 줄씩 치면 쭉쭉쭉 이어져서 내가 원하는 걸 간단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할 때 제일 편한 언어는 솔직히 파이썬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만드는 거예요. 제이쉘 같은 거. 그렇습니다. 자바만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언어가 C와 C++이죠. 물론 다른 것도 알고 계실 수 있는데 C와 C++에 비해서 자바가 훨씬 라이브러리가 풍부합니다. 표준 라이브러리 자체가 풍부해요. C++은 표준 라이브러리에 GUI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MFC는 표준 C++ 라이브러리가 아니에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위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자바는 자체적으로 표준 그게 있어요. 표준 GUI 라이브러리도 갖고 있고, 또 네트워킹 기능,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자열이나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훨씬 풍부해요. 풍부해요. 그러니까 C++보다 훨씬 풍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와 이런 메소드들도 제공하네 이런 것들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자바를 쓰다 보면. 그래서 자바가 훨씬 라이브러리가 풍부하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학습할 때 편하게 학습할 수 있어요. 자바만 하나 익히고 나면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